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데이터 기술전팀 이정하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은 SBCK 기술 담당 박주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7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팁앤테크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알아두면 좋은 오토캐드 2017 팁앤테크로 다우데이터 이정하 대리가 약 25분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답변으로 SBCK 박주연 대리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대기 중인 오토데스크 공인 총판 기술지원팀이 채팅을 통한 답변을 드리거나 발표를 마친 후 Q&A 시간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세미나 참석 후 설문에 응답해주신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공인 총판 다우데이터 기술지원팀 이정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두면 좋은 오토캐드 2017 팁앤테크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준비한 것은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7 1.1 업데이트입니다. 목차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준비한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기존에는 각 버전별 제품에 대한 자잘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존보다 향상된 환경에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팩 또는 핫픽스를 배포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오토캐드 2017 버전에 새롭고 향상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1.1 업데이트 버전이 출시가 되어 이에 대한 설치 방법에 대한 그런 기능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블록을 작성하고 다시 분해하는 블록에 대한 팁앤테크를 준비해봤고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요즘 윈도우즈 10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직교 모드의 기능 키인 F8 버튼을 누를 경우 오류 이슈가 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권장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7 1.1 업데이트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7 인터페이스는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인터페이스입니다. 오토캐드 2017을 실행하시면 시작 탭의 오른쪽 상단에 알림이라는 항목에 제품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업데이트라고 하는 파란색 버튼이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1.1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팩 또는 핫픽스를 추가 설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 2016 이하 버전에서도 이 알림 항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7 1.1 업데이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화면에 있었던 시작 탭의 알림 항목의 파란색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에서처럼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의 왼쪽에서 오토데스크 제품에 대한 아이콘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오토캐드 제품의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오토캐드 2017 1.1 업데이트 항목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잠깐 오토캐드 2016 이하 버전에서도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앱 대화 상자의 하단에 표시가 되는 것처럼 오토캐드 2016 버전과 같은 하위 버전에 대한
핫픽스 또는 서비스팩 설치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에서처럼 1.1 업데이트 설치가 진행이 되시고요. 완료가 되면 설치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업데이트 적용을 위한 컴퓨터 재부팅을 권장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재부팅을 진행하셔도 무관하시고요.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윈도우즈가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몇 가지 클릭을 통해서 쉽게 설치가 진행되는데요. 업데이트 진행 시 유용한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2017 1.1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ACAD EXE 프로세스, 즉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는 경우 설치 경고가 뜨게 되고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CAD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경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뜬다면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프로세스 탭에 acad.exe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후 프로세스 끝내기 버튼을 눌러 종료해 주시고 이후 재시도 버튼을 클릭하셔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된 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오토캐드 2017 버전이 1.1 업데이트 설치 버전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명령어 about about를 입력하시면 나타나는 정보 대화 상자에서 제품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가 정보 대화 상자를 캡처한 이미지고요. 제품 버전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캐드 2017 1.1 업데이트의 새롭고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모든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유용한 기능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선별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소개에 대해서는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마지막에 동영상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PDF 가져오기 명령에 대한 것인데요. 혹시 이번 웹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중 2016년 초쯤에 진행했던 오토캐드 2017 What's New 웹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오토캐드 2017 새로운 기능을 말씀을 드릴 때 PDF 임포트 명령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PDF 임포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PDF 파일을 DWG 도면 파일에 임포트 시킬 때 PDF 언더레이 객체로 어태치 시키는 것이 아닌 컨버팅된 DWG 객체로 인서트 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글꼴 객체 중 윈도우즈 기본 폰트가 아닌 SHX 폰트 타입이 적용된 PDF 파일의 경우 이 SHX 글꼴 스타일이 적용된 글꼴 객체를 글꼴 객체 자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진 도형이나 선이나 이렇게 원처럼 각각의 도형 객체로 인서트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오토캐드 2017 1.1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SHX 글꼴 스타일에 대한 호환성 문제가 해결이 돼서 여러 줄 문자 객체로 변환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해상도 모니터 지원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운영체제에 제한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10을 사용하실 것과 호환되는 비디오 카드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객체 선택에 대한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 선택에 대한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향상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프스크린 객체 선택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클릭해서 객체를 선택할 때 줌인과 아웃 또는 펜 기능으로 인해 화면 밖으로 이동된 객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즉,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영역에서만 객체가 선택되었었는데요. 시스템 변수 셀렉션 오프 스크린의 변수값을 1, 즉 켜짐으로 설정하실 경우 화면 밖으로 이동된 객체까지 선택 세트에 남아있게 됩니다. 즉,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화면의 파란색 선택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객체들이 선택됩니다. 객체 선택에 대한 두 번째 향상된 기능은 선 종류 간격 선택 기능인데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히든과 같은 점선 또는 화면에 제가 이미지 파일을 캡처한 주황색상의 가스라는 라인 타입의 선이 일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중간 일정한 간격으로 간격 띄어기가 되어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비어있는 부분에 스냅이 잡히지 않았지만 1.1 업데이트 버전에서부터는 비어있는 부분도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CAD 작업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은 새로운 기능 강조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의 도움말 아이콘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새로운 기능 강조 메뉴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새로운 기능의 주황색 동그라미로 강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에 대한 구분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Convert Text to mText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명령어는 Text to mText입니다. 이 기능은 익스프레스 툴즈의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요. 오토캐드 설치 시 익스프레스 툴즈가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지만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는 오토캐드 LT는 사용이 불가능한 기능입니다. 익스프레스 툴즈 설치에 대해서는 제 세션을 마친 후 SBCK 박지현 대리가 제품 설치 안내를 드릴 때 간단하게 언급하여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박지현 대리 세션을 참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한 줄 또는 여러 줄 문자 객체를 하나 이상의 여러 줄 문자 객체로 변환하거나 결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글꼴 스타일은 기본 스타일로 변경이 되지만 문자 크기나 색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른쪽 옵션 대화 상자에서도 문자 정렬 방식이나 줄 바꿈, 행 간격 등의 설정을 추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토캐드 2017 1.1 업데이트에 대한 개선 상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고해상도 모니터에 대한 지원 추가가 돼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는 일반 팔레트 및 대화 상자에 대한 윈도우즈 디스플레이 배율이 포함되어
도면층 관리자, 명령행, 특성 팔레트, 파일 탐색 대화 상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타일의 성능도 향상되었는데요. 복잡한 대형 3D 모형에서의 실시간 초점 이동과 줌, 그리고 3D 궤도가 훨씬 더 빠르고 원활해졌습니다. 이전 릴리즈에서는 SHX 문자가 포함된 PDF 가져오기가 완전히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문자 객체가 아닌 개별 도면 객체로 표시되곤 하여 문자를 편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HX 문자 인식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SHX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된 PDF 파일의 문자를 여러 줄 문자 객체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툴즈의 텍스트2M 텍스트 기능도 향상되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 문자 객체를 하나의 여러 줄 문자로 결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PDF 문자 설정을 제어하기 위한 PDF 문자 인식 설정 대화 상자도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PDF 문자 가져오기 설정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1 업데이트에 새롭고 향상된 기능을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 업데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혹은 어떠한 이유로 업데이트만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경우 제어판의 모든 제어판 항목 안에 프로그램 및 기능 경로로 들어가신 후 왼쪽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를 클릭하여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7 1.1 업데이트 항목을 찾아 선택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제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업데이트만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해되지 않는 블록을 작성하고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CAD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특정 블록 객체에 분해 명령인 exclude 명령이 적용되지 않아 분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분해되지가 않는 블록 객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분해되지 않는 블록은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분해되지 않는 블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블록을 작성하실 때 블록 명령을 실행하여 블록 정의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설정하고 기준점을 지정하고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까지는 일반 블록을 작성하는 방법과는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하단에 분해 허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체크 해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블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블록은 분해 명령이 적용되지 않아 아래 명령행 이미지처럼 분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뜨고 블록 객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분해되지 않는 블록을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 편집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명령어 bedit이나 단축 명령어 be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하셔도 되시고요. 홈 탭의 블록 패널에 편집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록 편집기 명령을 실행하시면 하단의 이미지처럼 블록 정의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요. 내가 수정할 블록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블록 편집기 인터페이스로 작업 공간이 전환되는데요. 이때 객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창을 표시합니다. 참고로 특성창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단축 명령어 PR이나 CH를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컨트롤 1을 동시에 누르셔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난 특성창에서 스크롤바를 맨 아래로 내리시면
블록의 분해 허용이라는 항목에 자동으로 아니오라고 지금 예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아니오로 설정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 설정을 예로 변경을 해주신 후 변경한 설정을 저장하신 다음 블록 편집기를 닫아서 원래의 작업 공간으로 넘어오신 후 분해 명령을 실행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각각의 객체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세션은 직교 모드 F8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윈도우즈 10에서 오토캐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 직교 모드인 F8 키를 누르면 갑자기 CAD 프로그램이 2-3초 정도 멈추거나 심할 경우 강제 종료가 되는 오류가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윈도우즈 10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까지 진행해 주시면 해결이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도 간헐적으로 해결이 안 되시는 유저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에 대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좀 너무 간단한데요. 바로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시스템 변수를 명령행 창에다가 입력을 하신 다음 변수 값을 0으로 변경하시면 F8 직교 모드의 오류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즉, 윈도우즈 10의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진행하셨는지 또는 화면의 시스템 변수의 변수 값이 0인지를 확인하시면 그렇게 설정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없이 사용 가능하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SBCK 기술 담당 박주현 대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BCK 오토데스크 기술 담당 박주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진행인데요.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치와 관련된 문의가 전체 문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멤버십 제품의 설치 그리고 삭제 가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재설치하는 일이 가끔 발생되니까요. 지금 당장 설치나 삭제할 일이 없어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언제 어느 때 정품 사용의 행운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웨비나를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구매 팁, 설치 팁, 설치하기, 삭제하기, 크게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매 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유형이 하나인 줄 아시지만 오토데스크 라이선스는 독립실행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독립실행형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유형인데요. 구매 수량만큼 사용 권한을 할당하여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오토캐드 실행 후 첫 실행 시 인터넷 연결을 통해 활성화를 진행합니다. 활성화는 30일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활히 사용하시려면 인터넷 연결은 필수입니다. 간혹 폐쇄망을 사용하거나 본사가 해외에 있어 프록시 서버 사용한다거나 또는 인터넷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고객사분들께는 저희가 예외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예외 처리도 불가하거나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다음 유형인 네트워크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형은 라이선스를 고객사 서버에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인터넷 활성화 단계 없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설치는 원하는 만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요. 사용은 구매 수량만큼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카피를 구매한 고객사라면 설치는 원하는 만큼 10대, 20대 원하는 만큼 진행하시고 오토캐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PC는 5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작업이 필요할 때나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사용자 PC로 직접 대여해서 나가실 수 있고, 물론 대여한 일수가 끝나면 반납도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최대 180일, 6개월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론 가격은 네트워크형이 더 높고요. 대신 이제 여러 명의 작업자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네트워크형으로 구매 수량을 좀 조절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업무 특성이나 인터넷 환경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설치 팁인데요. 제가 지금 4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먼저 컴퓨터 이름 영문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활성화 진행 시에 영문과 숫자 조합만 인식하게 되어 있어서 컴퓨터 이름이 한글인 경우에는 활성화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영문으로 먼저 설치하기 전에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컴퓨터 이름을 확인을 하시려면 내 컴퓨터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속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본인의 컴퓨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컴퓨터 이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혹시 이제 여기 한글로 되어 있다 하시면 설정 변경 들어가셔서 변경 클릭하셔서 영문과 숫자 조합 또는 영문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재부팅을 해야 적용이 되거든요. 적용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스템 요구사항은 시간을 들여서 기껏 설치를 했더니 실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설치를 완료는 했는데 사용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인을 먼저 하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제가 2016 버전 서비스 팩 1 이상 지원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2015 버전 사용을 위해 몇 가지 조치 사항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다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2015 버전이 그 단넷 프레임워크 4.5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윈도우 10은 기본적으로 4.6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다른 핫픽스가 제공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4.6을 지원하는 2016 버전을 설치하고 서비스 팩 1 이상, 서비스 팩 1도 설치해서 그 이상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설계자분들은 2014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 정책상 윈도우 10으로 한꺼번에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시스템 요구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자녀 오토데스크 제품 삭제인데요. 오토데스크 제품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미 설치됨 이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판에 들어가서도 다 확인하고 지웠는데도 계속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오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픽스잇이라는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제품을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맨 위에 있는 이미지처럼 설치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지 제거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지 선택하신 다음에 목록에 다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목록에 보면 또 오토데스크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 선택하시고 다음 넘어가셔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오토캐드뿐만 아니라 다른 지워지지 않는 프로그램도 다 같이 삭제가 가능하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업데이트인데요. 윈도우를 포맷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토캐드를 설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윈도우 7 서비스 팩 1 업데이트 하기 전에 설치하면 또 오류가 발생이 돼요. 이런저런 DLL 파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맷을 방금 하지 않았다고 해도 윈도우 업데이트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치가 잘 될 수 있는 밑바탕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이미지는 윈도우 10에서 넘어가는 화면이고 아래는 윈도우 7인데요. 여기 중요 업데이트랑 밑에 선택적 업데이트가 있는데 선택적 업데이트에 가보시면 그래픽카드가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래픽카드도 같이 체크해서 업데이트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설치하기인데요. 멤버십 제품으로 제품이 변경되면서 설치하는 방식도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주문 확인 메일을 수신을 하시고 주문하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오는 메일이에요. 이걸 받은 다음에 오토데스크 계정이 적힌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메일을 받아서 계정을 확인하시고 이 메일에 있는 계정으로 어카운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제품을 설치하시고 처음 실행할 때 진행되는 로그인, 이게 예전 연구 라이센스에서 활성화 단계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시면 이제 본인 이외에 따로 사용하는 분이 계시다 하면 사용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면 네, 주문 확인 메일이 이미지처럼 나오는데요. 이 주문 메일은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메일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메일을 받은 다음에 제품을 바로 설치하겠다고 오토데스크 계정을 개인적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중복이 되면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메일을 받으시면 그 다음 계정이 적힌 메일이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시작 날짜가 미국 시간, 미국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뒤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메일 받고 기다리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계정이 적힌 메일이 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디자인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계정이 적힌 메일이 온다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계약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계정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아이디는 그 계약 관리자 이메일 주소니까요. 그걸로 임시 비밀번호를 또 다시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재발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메일을 받으시고 액세스 계정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네, 지금 여기 어카운트 사이트 로그인한 화면인데요. 네, 로그인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본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를 입력하시고 만약에 잊으셨으면 위에 잊으셨습니까? 클릭하면 방금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암호 재설정할 수 있는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로그인 해주시고요. 네, 첫 화면이고 오른쪽 편집 프로파일로 프로파일 설정하실 수 있고 혹시 웹사이트가 영어로 나오면 언어는 설정해서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는 설치를 해야 되니까 관리로 가볼게요. 네, 관리로 들어가시면 저한테 있는 제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본인이 이제 구매한 제품이 나오고 표시한 부분 클릭하면 일련 번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네, 오토캐드 구매하시면 맥용이랑 번갈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 안에서 2017 버전, 플랫폼, 언어 선택해 주실 수 있고 지금 설치 누르셔도 되고 플랫폼에서 네, 플랫폼 선택하시면 많은 옵션이 나와요. 여기서 인터넷 환경이 좀 불안정한 분들은 브라우저 다운로드로 직접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행하시는 지금 설치로 한번 해볼게요. 네,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을 읽어보신 다음에 동의함, 설치 하시면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는데 여기서도 오류 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그럼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라우저 다운로드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설치 클릭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역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장된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서 익스프레스 툴을 체크할 수 있게 나옵니다. LT는 익스프레스 툴이 없으니까요. 일단 오토캐드에선 체크해 주시고 리캡은 3D 그 공간을 스캔해서 점구름 데이터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인데요. 굳이 사용을 안 하시면 체크 해제해서 설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A360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설치를 진행하시면 이런저런 제품들이 쭉쭉쭉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해주시고 재부팅 해야 되니까요. 그 설치하기 전에 프로그램도 열려있는 거 있으면 좀 닫아주시고 재부팅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오토캐드를 실행을 하면 시작하기 화면을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요. 독립 실행 구매하셨으면 일련 번호 입력,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이면 네트워크 라이센스 클릭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일단 일련 번호 입력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구매한 제품의 일련 번호와 제품 키를 입력하신 다음 어카운트 계정 있잖아요. 계정으로 로그인 처음 실행할 때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럼 처음 실행된 화면이고요. 좀 깜빡깜빡 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면 오른쪽 상단 위에 물음표 아이콘 옆에 2017 정보 앞서 세션에 설명드린 About 입력하셔도 이 창은 나오고요. 라이센스 관리 들어가셔서 표시된 부분 체크하시면 제품 일련 번호 업데이트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이트 로그인 하신 다음에 라이센스 관리 탭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지금 설치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 세 단계만 진행해 주시면 설치는 되거든요. 그 전에 계정을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계정 확인 꼭 하시고 관리, 다운로드, 지금 설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련 번호 입력. 메뉴가 2가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3가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독립 실행형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련 번호 입력 클릭하고 넘어가시면 활성화 진행하신 다음에 일련 번호 입력하고 마침 계정, 로그인 이 부분은 처음에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라이센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네트워크 라이센스가 사내 그 내부 서버에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드물지만 그 서버 IP가 뭐 고정 IP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서버 호스트 네임 그 서버의 컴퓨터 이름을 여기에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버는 고정 IP를 대부분 사용하실 건데요. 그 고정 IP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추가 부분인데요. 여기 관리 탭에 들어오셔서 이 제가 체크해 놓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용자랑 계약 관리 탭은 그 계약 관리자만 보이는 부분이고요. 추가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메뉴예요. 그래서 계약 관리자분이 반드시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추가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추가할 사람, 사용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할 사람이 좀 여러 명이다. 그럴 경우에 일괄 추가 들어가셔서 50명 단체 한꺼번에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저장 및 계속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계약 관리 권한을 체크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체크를 잘 하셔야지 여기서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계정만 추가되고 사용할 권한이 없어서 설치는 다 했는데 나중에 실행이 안 되는 그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관리자분들은 이 페이지 잘 보시고 그 사용해야 될 제품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굳이 다 체크하면 다른 사람의 그 사용 권한까지 가져가 버리니까 잘 확인하시고 사용할 제품만 여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저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 체크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은 보면 지금 제품 및 서비스가 0이에요. 이게 0이라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0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계정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처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실수로 내가 그냥 넘어가 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액세스 편집, 각자 액세스 편집에 들어가셔서 그 계정 창이 다시 나와요. 그걸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추가가 되면 이렇게 각자 계정이 생성된 메일이 가고, 그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까 그 제품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 파일을 요즘에 그 예전처럼 그 DVD로 나눠드리지 않아요. 지금 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굳이 이제 PC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 웹사이트만 접속해서 설치 파일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삭제하기인데요. 삭제하려고 할 때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게, 일단 실행되고 있는 오토데스크 프로세스를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좀 삭제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본인 각자 사용하는 PC 하단에 오른쪽에 이 숨겨진 아이콘, 확장하는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지금 뭐 앱 아이콘이라던가 A360 아이콘이 실행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눌러서 확인 안 해보시면 다 뭐 실행되고 있어서 뭐 삭제가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해서 다 끝내기 해주시고,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지금 뭐 실행되는 프로세스 있다, 오토데스크 뭐 컴포넌트라던가 뭐 기타 프로그램도 실행되고 있으면 다 작업 끝내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으로 가서 바로 삭제하지 마시고 언인스톨 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본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오토데스크 제품들이 한꺼번에 쭉 나오고, 거기서 원하는 제품만 체크해서 이렇게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경로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저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오토캐드 2017만 선택해서 삭제하고, 보통 이 A360이 설치 실패라고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때 설치 제거 아이콘 다시 한번 눌러주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나머지 제품 폴더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앞에 언인스톨 툴로 삭제하신 다음에 제어판으로 가셔서 남아있는 오토데스크 제품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와 관련된 폴더, 레지스트리, 템프 파일 전부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 실행해서 지금 이 폴더들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삭제하기는 다 완벽하게 삭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폴더들 같이 찾아가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찾아가기 어려우시면 지금 제가 써놓은 이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탐색기 창 위에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경로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레지스트리 경로도 적어놨으니까요. 여기 가서 레지스트리까지 전부 삭제해 주시고, 윈도우 실행창에서 %템프 % 입력하시고 전부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 간혹 여기 프로그램 데이터나 다른 폴더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 경로에 가셔서 숨긴 파일 표시에 체크해 주시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게 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설치나 활성화 하다가 또 문의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오토데스크에 문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계정 사이트에서 일단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에서 내 지원 사례 보기에 가신 다음에 여기 다양한 항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고르시고, 다른 에러가 발생했다 하시면 기술 지원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자세하게 적으셔야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그리고 화면 캡처도 같이 여기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캡처해서 내용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또 여기 지원센터는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무료 전화고 한국 사람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10시부터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070 전화로 전화했을 때 그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무료 전화니까 일단 휴대폰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 자동 응답 메시지가 나올 때 한국어 선택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은 구매하신 구매처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이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그 세션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한 2분 정도 Q&A 시간 가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Q&A 질문을 많이 몇 가지 받았는데요. 인터넷 연결 오류라고 활성화 오류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인터넷 연결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는 되게 다양해요. 제가 이런 경우를 원격 지원하면서 여러 군데를 한번 봤었는데 14, 15 버전 같은 경우에는 푸드 핫픽스가 나와 있어서 그 핫픽스만 설치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채팅창에 링크로 답변 올려주셨을 텐데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2017 버전도 이런 인터넷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 말 그대로 그 인터넷 연결 설정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443 포트나 80 포트 그리고 autodesk.com에 그 텔넷 접속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노트북이라면 그 휴대폰 테더링에서도 혹시 그런 오류가 발생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이 OS만 나왔는데 쿼드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냐. OS는 그 윈도우 7 이상의 6기가 이상 권장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지금 그래픽카드 쿼드로 사용하실 정도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용하시다가 보통 오토캐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토캐드도 띄워놓고 다른 뭐 엑셀도 띄워놓고 메일도 열어놓고 하다 보면 메모리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사용하시려면 8기가 정도면 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웹에서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설치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브라우저 다운로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브라우저 다운로드는 그냥 설치 파일 그대로 PC에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라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설치를 할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 환경 빠른 곳에서 그냥 받아 놓으신 다음에 직접 그 받은 설치 파일로 더블 클릭하시면 압축이 풀려요. 그 설치 파일 자체에서. 거기서 설치 진행하시면 되고요. 2017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다운로드 할 때 설치 파일이 2개예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만 다운로드 받고 하나로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01, 002 2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용량이 훨씬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설치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3가지 받아보았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